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그 통일의 어떤 논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한번 뭐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셔도 되고 뭐 잘못됐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영국하고 홍콩이 가졌던 그 모델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영국이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받고 나서 100년 동안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약속을 하면서 100년이 지나면 이제 반환시켜 주겠다 하고 반환을 그보다 약간 빨리 이제 하게 되긴 했지만 반환을 했는데 그 모델로 우리가 북한 상황을 만약 급변 사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급변 사태 난 북한을 대한민국에 바로 들어가서 막 점령군처럼 막 점령하고 거기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막 난민이 쏟아지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 북한 이북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홍콩 모델로 가서 미국이 관할하는 거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관할해서 거기서 대신 치안하고 경제, 개발 이런 거는 다 미국이 그냥 하고 대신 국방은 우리가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쪽 국군을 파견해가지고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왜냐하면 미군이 그걸 지키면 미국하고 러시아, 미국, 중국이 하는 거는 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국군이 그 안보를 보장해주고 대신 치안과 내치는 개발은 다 미국이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보장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미국을 믿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신뢰가 되니까요. 크레딧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그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최소화하면서 난민 문제를 사실상 없애면서 리스크를 없애면서 그 한 30년, 뭐 20년 이렇게 텀을 두고 개발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GDP는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이 막 20% 가져간다. 또 대한민국이 한 국방비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10% 20%를 가져간다. 그리고 나머지 북한에 쓰고 나머지 한 11조 개념으로 한 10% 정도는 앞으로 30년 뒤 일어날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간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으로 세이브해 나간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힘 안 들고 코 풀 수 있는 그리고 굉장한 리스크를 많이 없앨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존심의 문제를 미국이 들어가면 어쨌든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무시당하는 거 저도 그 시나리오가 막 상상이 되거든요. 그게 또 너무 뻔해요. 한국 사람들은 갑질이 유명하잖아요. 이거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도 갑질이 난린데 오죽하겠어요. 거기 만약에 들어가면 뭐 자리세 내고 부동산 하고 여기 내 땅에 아파트 짓고 난리 나겠죠. 근데 지금 저기 혹시 캠프 험프리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거기 그 가보시면 똑같은 한국 땅이고 그 지역인데 거기는 그냥 작은 미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고 그 경계가 있는데 그 캠프 험프리에 있는 그 조그마한 타운은 그냥 미국이에요. 거기 체육관도 다 미국 스타일이고 교회도 미국 스타일이고 수영장도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도 그렇게 고층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5층, 6층, 7층 뭐 이렇게 나지막한 건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게 부대 밖을 나가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나가자마자 바로 이제 막 상가들, 아파트. 미군 막사 그런 스타일이군요. 네, 미군 막사 그런 스타일. 약간 작은 좀 개발이 그렇게 많이 부유하진 않지만 무난한 그냥 미국 마을. 아메리칸 타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는 작은 좋네요. 미국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과 누가 그걸 디자인하느냐 그리고 누가 그걸 관리하느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자연이나 뭐 이런 문제도 그 똑같은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DNA가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북한 지역에도 그런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빨리 조치를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 30년쯤 지나면 북한에서도 미국이 관리하다 보면 민주주의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거야. 인권이란 이런 거야. 법치가 이런 거야. 한 세대쯤 지나면 그래도 주체사상 물이 조금은 빠지지 않을까. 미국의 그 교육을 받게 되면요.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잠진적으로 통일한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참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15년 전에 만났으면은 뭔가 큰 일을 했을 같이 뭔가 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학부 때 이중 전공이 정치외교학이었거든요. 그러세요. 그때 제가 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이나 북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게 정치외교학 이제 마지막 그거였어요. 결과 이제 제출 그 문제였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저는 한국의 이제 중앙집권적인 체제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최대한 자치권을 좀 인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상당히 그게 아무리 큰 나라지만 상당히 자치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치주마다 다르잖아요, 법이. 맞아요. 아니 그뭐 탈중앙 그렇죠. 탈중앙. 저는 그 뭐라든지. 탈중앙.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살 1위라는 것은요. 중앙 집권화돼서 맞아요. 서울 아니면 존재하지 네. 가치도 없고 그게 뭐. 비교 의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대기업 아니면 의미가 없고 네. 뭐 이런 것들. 네. 이게 중앙 집권제를 빨리 없애야 되고 빨리 이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도 없애서 좀 평등하게 권력을 좀 평등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최소한 심리적으로나마 내가 뭔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수직적이니까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유한데 왜 자살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한국도 문제지만 북한도 또 문제다.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한국군이 이제 점령을 하든 미군이 점령을 하든 뭐 나중에 유엔군이 그걸 관할하든 북한을 연방주로 쪼개기 위한 딱 좋은 토양이에요. 이제 천천히 갈 때 돌을 하나씩 떼서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자, 스웨덴, 평안남도.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 만든 거예요. 자치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치주. 그걸 이제 뭐 대한민국이 외교력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전체적인 연방 국가의 중앙적인 특권을 그러니까 경찰과 군대만 짓고 나머지는 이제 자치를 다 포기하는 거죠. 법은 니들이 마음대로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평안북도 평안남도 이거를 이제 약간 경매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어느 한 국가가 한 들어가서 이제 전면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시장을 한번 여기서 꾸려봐라라고 하는 거를. 그렇지만 그걸 이제 유엔군이든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한국 어떤 거대한 중앙 그 저기 그게 연방 정부가 그거를 이제 딱 군과 경찰력만 관할하고 그런 리포트를 써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지역 자치를 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중앙 집권화가 탄탄하니까 물론 자꾸 지금 자치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북한이 말하자 그런 걸 했을 때는요 지역 자치를 할 수 있는 아직 그러니까 북한 정권만 이제 제거되거나 없어지면은 중앙 집권화가 평등하게 갈 수 있는 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시 이제 재개발할. 그러니까 다시 쭉 이렇게 리셋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거든요. 좋은 토양이죠. 그런 말씀이네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 이제 처음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는 한 번에 기획하기 어렵잖아요. 다 이건 내 땅이 저 땅이 하고 너무 주권이 있으니까 그걸 부덜절 한번 밀어볼 수가 없는데 북한은 그 사유가 안 된 땅이기 때문에 한번 체제가 없어지면 그걸 한번 다시 재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에 와요. 리셋할 수 있는. 리셋이 가장 명료하고. 근데 북한이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김정일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만들고 이런 시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우려니까 자기 체제의 붕괴. 아니 일단 뭐 그 북한 정권 자체가 그 암이잖아요. 암덩어리인데 그 암덩어리 없어져야지 그 다음에 뭐 근육을 만든다든지 개발한다든지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체제가 가장 1순위는 그거예요. 체제가 없어져야 돼요. 저게 그렇죠. 폭력적으로 없어지든 이제 스무스하게 본인 스스로 소련처럼 알아서 이제 아주 현명하게 이제 체제를 스스로 이제 포기하든 둘 중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우선순위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전제 조건 없이는 뭐 어떤 협력이나 아니면 교류나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고 네. 통일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통일론에 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걸 나중에 그 연방 정부식으로 해서 네. 한국보다 더 좋은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요. 토양.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네. 남북 통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과 통일해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또 돈을 내야 되고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이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잘 간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벌면서 그렇죠. 통일을 준비하고 또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경험인데 이게 해외를 다녀보지 못하면 제가 느끼지 못할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그 한국 사람들의 터세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들 터세질하는 게 제일 기분 나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동포예요. 우리는 헌법상 대한민국 같은 국민이에요. 그런데 차별당하는 거하고 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차별당하는 거 그땐 거기선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중국에서 차별 의식을 안 느꼈거든요. 어차피 뭐 나는 여기 이방인이니까. 난 이방인이야. 네. 나는 이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게 외국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이제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같은 집안 안에서 동생한테 형한테 차별당하는 게 너무 슬프죠.
옆집애한테 야 너는 내 가족 아니야 그러면 그래 맞아 가족 아니야 뭐 어쩌라고 이러는데 이제 집안에서 가족이 치부하고 가족이 천대와 멸시는 그것만큼 슬픈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어느 한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으로 이제 한국 공산화되고 북한이 이제 자유화가 돼서 이제 월북 한국에 공산화된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갔어도 더 심했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또 기가 너무 세서요. 엄청나게 밟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북한의 문제도 아니고 원래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오히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게 더 섞이는 게 더 좋고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상대적인 이런 게 좀 나하고 그 완충 작용을 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네.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선생님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네. 전세 끼고 매매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가 내가 어떤 아파트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가 있다. 정말 원하는 입지고 좋은데 당장 구매할 여력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전세 한 6억 정도를 끼고 4억을 내가 투자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명의는 부동산 명의는 이제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죠 거기.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여력이 돼서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생기면 그 6억을 제가 추가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되면 그 6억을 내고 나서 그 아파트를 온전히 제 소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세입자 없이도. 그럼 이제 세입자가 나가게 되고 제가 이제 거기 실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통일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장 우리가 실거주하고 싶은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마음의 장벽도 있고 또 리스크가 너무 크죠. 네, 난민 문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큰데 세입자를 끼고 다시 말해서 미국이라든지 어떤 믿을 수 있는 그 서방 진영의 나라들을 끼고 이걸 진행하게 되면 그 어느 일정 정도 전세 세입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그 세입자가 빠지면서 우리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돈도 좀 세이브했고 마음의 장벽도 허물어졌고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됐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실거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진짜 남북 통일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거든요.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뭐 또 비판하려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이상하다 이렇게 미친 얘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면서 비판을 해야죠. 그게 아니고 무조건 안 돼, 뭐 안 돼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